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자동차가 달려줍니다. 이 이슈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한번 지금 상황들 볼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 감축법 하위 규정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크게 한 4가지 골자이긴 한데 세액 공제 받게끔 좀 더 풀어주세요. 배터리 요건도 조금 더 풀어주세요. 요겁니다. 네, 골자는 그거고요. 원래는 지금 완성 제품을 다 북미에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일부만 북미에서 해도 인정을 해서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이제 범위를 배터리 요건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 개정안이 독특한 부분은 미국의 상원, 하원 같이 발의를 했다라는 점. 보통 이제 한쪽에서 발의해서 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의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그래도 긍정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이거 봐야 돼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정부 레임덕 세션의 의원 설득 주력 예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좀 앞장을 좀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보면 세액공제인데 여기 이제 조립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IRA법이 미국에서 이제 차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지아주 공제에 빨라야 24년 한 6월, 원래는 202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최종 단계를 미국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CKD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반제품으로 가지고 이제 간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는 CKD로 우리가 이제 많은 물량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물류비 부담이 좀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부품들 단으로 가져가는 거랑 CKD를 옮기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볼트를 수백 개 그냥 팩에 딱 넣어가는 거와 자동차 형태를 해서 움직이는 거는 또 물류비가 좀 다르죠.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이렇게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각 들어가는 소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엄밀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악화시켜 달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좀 달라. 네, 3년 정도 벌어달라 이 내용입니다. 예, 시간을 좀 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상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렌트카라든지 단기 리스 같은 경우 상업용으로 되면 여기서 또 세제 혜택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 판매량이 한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만만치 않다.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상하원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IRA법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예산과 관련된 것은 상원이 통과시키나요? 하원이 통과시키나요? 예산 상원. 땡. 아니에요? 하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산과 관련된 것은 하원을 먼저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미국의 순례고요. 물론 이제 외교적인 거나 국방적인 것은 상원이 단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원이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조지아주 상원 의원께서 거기에 이제 그 현대기아차 공제에 들어가니까 법을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지만 하원에서 이 법의 발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IR법에 수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거와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건 또 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면이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내일 미국에서 이제 선거가 열리죠. 하원 의원은 100% 다시 2년마다 바뀌는 거고요. 바뀌죠. 상원 의원은 6년제지만 2년마다 3분의 1씩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분의 1이 교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의회 구성을 보게 된다면 상원은 민주와 공화가 5대5 딱 절반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화당으로 키가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공화당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제 취임할 때까지 여기서 보면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레임덕 기간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빠르게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 통과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게 통과된다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트리거입니다. 우리한테도 시간을 좀 벌고 어차피 우리가 미국 안 간다는 거 아니고 갑자기 딱 하루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나가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일단 좀 줘라, 배를 좀 이거죠. 채우고 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 통과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장 이게 호재다 악재다가 아니라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대 빵이에요. 백대빵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통과가 되면 100이고 굉장히 좋은 거고 안 되면 우리가 역시 3년 동안은 고난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5대5 뭐 되든 안 되든가 아니라 되어야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이거는. 입장에서는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온 그 주식 투자자들이 예.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있던 없던 예, 결국 IRA법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다시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 이제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는 이제 하원이 거의 공화당이 장악할 거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셈법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은 예측은 보는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일단 하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라면 일단 뭐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의회가 딱 뭉쳐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싸운다 그러면 미국은 딱 뭉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셈법이 좀 복잡해지죠. 지금 이제 내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배척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IR법에 대해서 큰 수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건 세금을 푸는 거잖아요. 세금을 푸는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세금을 풀어서 산업을 촉진시켜서 많은 자국민들이 고용이 되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나면 다시 세금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대한 우리의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과연 이 세금을 푸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이 IR법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을 조금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은 게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러프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성향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제 각 개인들의 어떤 뭐 의원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후속 법안이 내년에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화당이 장악한다라는 것이 예.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일단 무게 중심을 두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세금을 푸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중국을 완전히 배척하고 우리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에 주력하겠느냐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양 측면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냥 체크할 수밖에 없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쪽이 미국 의회이고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제출하는 정도죠. 얘기는 할 수 있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랑 해서 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단호했죠. 일단 대통령이 서명한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하위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틈을 좀 벌려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그동안 개발한 겁니다. 예. 일단 당장 이걸 처리해달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건 no.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처리를 못한다라면 세부 시행령에 있어서 조금 유예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조금 빼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율이 치열한 좀 어떤 뭐 좋겠네요. 예. 양국 간의 외교전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기 네. 때문에 나설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은 이제 공식적인 로비스트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공장도 짓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의 기본은 주고받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보도록 하고 네.
자,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동차 쪽의 영향력과 배터리의 영향력을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은 섣부른 결정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 둘 다요? 둘 다. 지금은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정말 뭐 아니면 도거든요. 예, 예. 100% 아니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30%다, 70%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지금 법이 네, 통과되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는 자,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때요? 어쨌든 이제 오늘 시세 분출 있는 쪽이 광물 관련 네. 기업들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게 사실은 IRA 법안 내에 오히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이야기가 광물이거든요. 네. 이게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광물을 잘 조달받아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제가 이 테마주까지는 오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광물 얘기 나왔을 때 종합상사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광물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지난주 뉴스가 나왔죠. 해저 광물들을 채취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물을 어떻게 어디서 이제 심지어 뭐 지난달이긴 합니다만 이 달까지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잠깐 거론이 되긴 저 했었어요. 우주로 날아가세요? 예, 뭐 1톤만 예. 갖고 오면 우리가 뭐 10년 먹고 살 거를 갖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프닝이고 어쨌든 지금 광물 쪽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큰 트리거를 보면 그 대신 예.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짧게 봐서는 짧게 대응하는 것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뉴스가 나올 때 짧게 치고 빠지는 거지만 예. 내가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예. 이게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잠깐 좀 쉬어줄 때 그때 좀 사고 역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면 예, 예. 오히려 좀 재밌는 그러한 좀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완성차도 좀 봐야 되고 배터리도 봐야 되는데 광물은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셨고 우리가 완성차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돼도 크게 지금 확 늘어나기도 어려워요. 미국의 예. 보편적인 미국도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 은행과 제가 이제 은행 가면 서로 금리가 약간 다르죠.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예. 미국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신용 등급을 상, 중, 하로 나누면 우리가 평균 중으로 보면 이번에 금리 75bp 올렸잖아요. 올리기 이전에 그 자동차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예요. 그러면 이번에 75bp 올렸죠? 그럼 최소한 한 2% 정도는 올랐겠죠? 17% 이자 내고 자동차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네요, 진짜. 이거 아무리 통과가 돼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위 단에는 20%예요. 20% 주고 자동차를 산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면 20%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네. 그 일부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 캐피탈 대출이 멈췄습니다. 7%대예요. 전 깜짝 놀라서 제가 자동차 살 때 3% 정도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7%인데 이걸 멈추고 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 지금 그랜저 지금 줄 서 있다라고 하는데 10% 이자 주고 자동차 살 수 있는 사람 몇 예. 명이나 될까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IR법이 통과되고 이것도 예. 이제 중요한 거지만 그 뒷면에 지금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차를 계약하러 갔을 때 10%의 이자를 줘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라는 하나의 포인트도 잡아주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는 완성차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신 거고 이제 광물 이야기 한 가지만 네. 이제 나오신 김에 종목 한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안 좋은 건 이제 포스코 원래 그 제철 쪽이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상당히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철을 벗어나서 그렇죠. 수소라든지 광물 쪽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2차 이제 소재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집중하고 부분들이기 있죠. 때문에 예. 포스코가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이제 철강 회사로 보시는 시각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괄목상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드디어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고 좀 추가적인 전략 빠르게 볼까요? 국토부에서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에서 로드쇼 공동 개최 소식입니다. 그 원팀 코리아로 네. 참여할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참 탐색전인데 예, 예. 예. 뭐 어찌 되었던 수주 소식은 오갈 예정이긴 한데 네. 이것을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괜찮은 건지도 체크해 주세요. 저는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수주를 좀 따와야죠. 원희룡 그렇죠. 장관께서 오늘 예. 이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옴시티가 지금 사업 규모가 알려진 게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500억 달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10분의 1을 10분의 1이요? 따오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했고요. 예.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10분의 1을 따와서 우리가 이제 4대 건설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게 목표. 원희룡 장관의 목표입니다. 이제 목표고요. 정말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주를 5년 동안 한 500억 정도 따오면 이게 이제 건설 들어가는 거랑 시차를 해서 예.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수주와 매출은 다릅니다. 수주를 해서 매출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일차적인 관점이고, 자, 매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안에 막대한 비용이 있죠. 지금 하나건설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이라크에서 수주해왔던 것이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공사가 적자여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죠. 포기 선언을 했죠. 예, 쉽지 근데 않은 네옴시티는 뭐 의지가 강하다고 하도 이제 일단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뭐 로드쇼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예. 물량을 좀 따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뭔가 결과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 결과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네옴시티 얘기하시는데 네옴시티 네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한미글로벌을 제외한 어떠한 종목도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한미글로벌도 뭐 여러 가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거론됐던 현대건설, 삼성물산 주가 어떻게 됐죠? 다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옴시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게 과연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예, 예. 너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는 잘 따와야겠고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신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